네, 안녕하세요. 사회 알고 싶은 친구들을 위한 사회 수업 사회선생님 아라쌤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네, 오늘은 중학교 사회 2 1단원 내용인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헌법에 담긴 기본권을 공부를 하면서 사회권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네, 오늘 배울 이 근로자의 권리는 바로 이 사회권 안에 속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근로자의 권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근로의 권리입니다. 근로의 권리는 헌법 제32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근로의 권리랑 근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국가에 대해 근로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를 합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다면 국가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거 다음에 노동 3권이라는 걸 배울 건데요. 다음에 배울 이 노동 3권이랑 비교해서 근로의 권리에서 알아둬야 되는 것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근로자 개개인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노동 3권은 근로자 개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노동조합이라는 노동단체의 권리거든요. 쉽게 설명을 하면. 근데 이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 개개인의 권리라는 거 하나만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근로자의 고용 증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 증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요. 국가는 국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두 번째로는 적정 임금을 위한 이것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최저임금입니다. 적정 임금을 위한 최저임금을 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을 정하고 사업장에서는 이 최저임금을 모두 지키도록 꼭 지키도록 하고 있죠. 자, 세 번째는 법에 이것을 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라는 것은 뭐냐? 근로조건입니다. 근로조건을 규정을 해야 해요. 사업장이 너무 위험해서도 안 되고 뭐 휴게장소 마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바로 근로조건이라고 하는데요.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을 규정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에 근로조건이 우리나라는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근로에 있어서 여성을 보호하고 그리고 여성에 대한 차별이 금지됩니다. 차별금지. 특히 고용을 할 때 임산부를 배려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면 안 되는 것, 이런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근로자의 권리를 살펴보면 헌법 제33조에 규정된 노동 3권이 있습니다. 자, 이 노동 3권은 노동자의 세 가지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단체권, 그 다음에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거 통틀어서 노동 3권이라고 불러요. 앞서 본 근로자의 권리 기억나죠? 네, 근로자 개개인의 권리였다면 이 노동 3권은 노동조합, 노동단체와 관련된 권리입니다. 노동조합과 관련된 권리가 바로 이 노동 3권이다. 자, 그러면 이 노동 3권의 목적, 노동 3권이 헌법 제33조에 규정된 이유, 목적이 뭐냐? 바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규정이 된 건데요.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근로자 개개인은 회사나 사용자에 비해서 힘이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뤄서 회사나 사용자를 상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집단을 만드는 목적 그리고 활동, 그 다음에 여기 이 목적과 활동이 근로조건 향상과 관련된 것이어야 되고, 예를 들면 정치적 활동 이런 것들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는 관련이 없죠. 이런 것들은 노동 3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 그 다음에 노동 3권 모두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존재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활동을 해야 되는 것과 관련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네, 노동 3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먼저 단결권이 있는데요.
이 단결권은 뭐냐면요. 근로자들이 단체, 노동조합이겠죠.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노동상권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권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거예요.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안 된다면 노동상권이 무의미할 수 있겠죠. 네. 자, 다음으로는 이 단체를 만들었으니까 모여서 공놀이 하는 게 아니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사용자와 이야기 나눠야겠죠? 그게 바로 단체 교섭권입니다. 이 단체 교섭권은 뭐냐면요.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때 이 교섭이라는 건 협상을 의미를 해요. 네, 이때 협상은 근로조건 향상, 임금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어야 되지. 앞서 말한 것처럼 정치적인 목적에서 단체 교섭권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은 노동상권에서 보장받을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단체 교섭권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단체 행동권이 있습니다. 네. 이 단체 행동권은 뭐냐면요. 단체 교섭이 원만하게 체결되지 않아 노동쟁의가 발생할 경우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때 노동쟁의는 뭐냐면요. 교섭이 원만하게,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분쟁 상태를 의미를 하고요. 쟁의 행위는 뭐냐면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하는 행위를 의미를 해요.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서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갈등 상황일 때 이 노동조합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권리가 바로 단체 행동권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달라는 목적에서 여기 보시면 파업 또는 태업을 할 수 있습니다. 파업은 일을 아예 안 하는 걸 의미하고요. 태업은 일을 하는데 대충 하는 거, 일부러 뭘 망가뜨린 거나 아니면 만드는 물건에 하자를 만들게 하는 거, 하자가 생기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노동 3권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살펴봤고요. 이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을 증진하고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무엇을 보장해야 될까요? 적정 임금과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뭘까요?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자, 문제 2번 설명에 적합한 괄호 안 단어를 고르면 자, 사용자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단결권, 그 다음에 단체 교섭권,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사용자가 이 권리를 가질까요? 근로자가 권리를 가질까요? 네, 근로자가 이 권리를 갖습니다. 사용자한테는 이러한 권리가 없어요. 자, 다음으로 문제 3번 볼게요.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쵸? 최저임금 보장받을 수 있죠. 자, 두 번째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집니다. 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갖습니다. 1번 맞고 2번 맞고 3번 근로기준법을 통해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서는 법을 통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라고 규정을 해놓고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실현된 법이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맞습니다. 자, 4번 국가는 국민의 근로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죠. 이것도 근로의 권리의 하나였습니다. 자, 5번 근로에 있어서 남성을 더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네, 남성보다는 여성을 더 보호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죠. 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제 4번. 노동 3권과 그 내용을 옳게 연결해보자. 기억, 단체 교섭이 원만하게 되지 않을 경우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바로 단체 행동권과 관련이 돼 있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파업을 하거나 태업을 하거나 이런 게 있었죠.
자, 니은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는 권리, 협상할 수 있는 권리, 교섭할 수 있는 권리. 3번 단체 교섭권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사용자와 협상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는 바로 단결권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중학교 사회 2 1단원 내용인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근로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 구제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아라쌤이랑 같이 사회 공부해요. 안녕!